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뉴머리얼 포트폴리오 인 세미 마틴게일 파이낸스 모델에 대해서 발표할 신동완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분이 뉴머리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뉴머리얼 포트폴리오의 이제 존재성과 그다음에 그 존재 조건, 알비트레디일 때는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 논문은 그걸 좀 더 추가해서 그 세미 마틴게일 프로세스일 때 어떻게 뉴머리얼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뉴머리얼 포트폴리오의 존재성과 그 아비트레이지 조건에서 좀 더 약화시켜서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 모든 걸 설명하기 앞서 일단 마틴게일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틴게일 프로세스는 과거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미래의 기대값이 현재와 동일한 확률 과정입니다. 따라서 t 시점에서 필터레이션을 했을 때 그 t 플러스 1 시점의 기대값은 t 시점의 기대값과 동일합니다. 세미 마틴게일은 그 마틴게일과 비슷하지만 그 기존의 마틴게일 성분에 변동성을 갖는 성분을 더한 마틴게일 프로세스입니다. 슈퍼 마틴게일은 기대값을 좀 다른데요. 그 t 플러스 1 시점의 기대값이 그 t 시점의 기대값과 비교해 봤을 때 항상 작은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즉,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대값이 점점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에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미 마틴게일 모델에 대해서 기계의 에셋을 설정을 했고요. 그것에 이제 그 프라이스를 각각 S1부터 ST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S0는 이제 무위험 수익률로 저희가 이제 은행에다 예금을 넣었을 때 은행에 대한 그 예금 이자만 받잖아요. 혹은 뭐 국채를 샀다고 치면 국채에 대한 이제 이자만 받겠죠? 그런 걸 이제 무위험 수익률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또한 S0를 1로 설정해서 그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그 계산을 좀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X가 리턴 프로세스 X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X는 여기 보시면 그 SI가 I번째 자산에 대해서 그 0번째 S0에 대한 그 자산에 대한 그 비율 변화율임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용할 것은 그 스톱 프라이스 프로세스인 S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리턴 프로세스 X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은 0부터 t까지의 시간을 사용하고요. t는 이제 그 유한 시간일 수도 있고 무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특성상 저희는 이제 유한 시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t 플러스 1 시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그 t를 그냥 스타핑 타임으로 삼아서 0부터 t에 대해서만 관찰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리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X는 이제 X C 플러스 B 플러스 그 점프, 쇼트 점프와 롱 점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XC는 컨티뉴어스 파트로 연속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B는 predictable finite variation 파트라고 해서 그 변화율의, 그러니까 주식 가격의 변화율의 단기적인 추세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쇼트 점프 부분과 롱 점프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점프라는 것은 그 이산적인 그 변동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이 이렇게 쭉 변화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정한 이벤트에 의해서 그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걸 보통 점프라고 합니다. 이제 숏 점프와 롱 점프의 차이는 그 비율과 그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숏 점프는 그 비율이 좀 작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롱 점프는 그 비율이 큰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밑에 보시는 그 로우는 그 시간의 0부터 t까지 안에 그 점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점프의 크기가 A 안에 있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 에타는 그 점프의 예상 가능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G는 오퍼레이셔널 클록이라고 해서 그 변동성을 측정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C는 쿼드레틱 코퍼레이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가격 변동성을 설명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C, 에타, B를 묶어서 Triplet of Predictable Characteristic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개를 통해서 주식 가격의 변화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는 Predictable Finite Variation Part라고 해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설명을 합니다. 이제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 가격이 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제 B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에타는 Predictable Compensator라고 해서 점프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점프에서 에타를 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뮤에서 에타를 빼는 부분이죠. 왜 이게 뮤에서 에타를 빼냐? 이 점프라는 것은 그냥 완벽하게 이산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물론 짧은 기간 내에 그 변동하는 점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점프라는 것이 항상 그 무작위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말이나 연초나 아니면 뭐 주식, 특정 주식에 대해서 주식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이라거나 뭐 연례적인 행사, 뭐 애플이나 삼성 등에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할 때 보통 그런 행사 전에는 이제 주식이 일정하게 오르기 마련이죠. 혹은 뭐 떨어지거나 아무튼 좀 일정한 그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예측 가능한 부분을 에타로 두었습니다. 왜 에타로 두었냐? 이 쇼트 점프를 포함한 점프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만 남겨서 그 마틴길 모델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제 이 에타를 빼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G 오퍼레이셔널 클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오퍼레이셔널 클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동성에 따른 시간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아까 내추럴 타임인 t와 다르게 또 그 하나의 g를 더 만들었지?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그거는 바로 이제 변동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막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뭐 세계적인 뭐,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뭐 예시를 들면 이제 금융 위기가 되겠죠? 이제 그때는 변동성이 그 다른 해보다 엄청나게 커지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기존의 그 T 내추럴 타임을 반영을 하면 그런 변동성을 그 제대로 그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시간을 빨리 흐르게 하고 변동성이 낮을 때는 천천히 흐르게 만드는 것을 그 설정을 합니다. 그걸 바로 이제 오퍼레이셔널 클럭 G라고 하는 거고요. 어,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트레이딩 할 때나 아니면 뭐 옵션 파생 상품 가격 모델링 할 때, 혹은 뭐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탐지한다던가, 그럴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폴리오 앤 웨alth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은 W 제로로 항상 1입니다. 초기 자산이 1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파이를 선택을 하는데 이 파이는 프리디터블하고 디디멘셔널.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D계의 에셋을 설정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디디멘셔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X 인터그래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이는 그 전체 자산이 1이라고 했을 때 그 D개의 자산에 각각 할당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0부터 D까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그 파이 1부터 파이 D까지 D개의 자산에 각각 투자한 비율을 다 합한 다음에 1에서 빼면 그 남는 게 바로 그냥 투자하지 않은 무위험 자산의 그 투자한 비율이 되겠죠. 그다음에 몇 가지 제한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 더블링 스트래테지라고 해서 돈을 계속 빌려서 투자하거나 혹은 뭐 하한을 0보다 밑에 그러니까 막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를 금지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0일시 파산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거는 그 W 그 T 이전 시점에서 그 WT 시점의 이제 변화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이때 웰스 프로세스의 변화율은 각각 그 스톡 프라이스의 변화율을 각 자산별로 합한 거에 가중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로는 뉴머리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뉴머리얼 포트폴리오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뉴머리얼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A process low will be called numerical portfolio if for every pi the relative West process low W low 분의 W pi is a supermartingale.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슈퍼마틴게일은 기대값이 시간이 점점 갈수록 떨어지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왜 뉴머리얼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정의를 가지게 되느냐? 뉴머리얼 포트폴리오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다른 포트폴리오에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을 단위로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T가 10인 거죠. 그러면 T가 1일 때는 어떤 포트폴리오는 그 성장률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8%고, 뉴머리얼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4%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년, 딱 채웠을 때를 보면 결국의 성장률은 뉴머리얼 포트폴리오가 제일 큰 그런 포트폴리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그 다른 파이 그에 비해서 그 W 로우가 제일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대값이 작아지겠죠, 점점. 왜냐하면 이 W 로우는 점점 상승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W 로우분의 W 파이가 슈퍼 마틴게일인 포트폴리오를 뉴머리얼 포트폴리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로스 레이트가 그 맥시마이즈가 수익률의 성장률이 그 가장 최대화되는 건데요. 당연히 최대화돼야 그 맨 끝에 그 만기 시점에서의 그 T 시점에서의 그 누적 수익률이 제일 높겠죠. 그 다음에 아심토틱 그로스라고 그 누적 수익률이 가장 그 큰 게 이 뉴머리얼 포트폴리오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수익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로그 유틸리티, 로그 효용이 맥시마이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슈퍼마틴기어 디플레이터에 대해서는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뉴머리얼 포트폴리오가 어떤 조건에서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뉴머리얼 포트폴리오를 찾을 때, 두 세미 마틴게일 프로세스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W 로우분의 W 파이가 있죠. 근데 이 두 세미 마틴게일 프로세스를 비교하는 웰스 프로세스가 세미 마틴게일인지 이제 그래야 뉴머리얼 포트폴리오일 거고, 그다음에 이 웰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 W 로우분의 W 파이가 그 슈퍼 마틴게일이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중점적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렘마 2.4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Y와 R이 그 투 스칼라 세미 마틴게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expectation Y를 expectation R로 나눈 게 expectation Z일 때, 이게 세미 마틴게일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합니다. 네, 증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롤스 포뮬라라는 게 있는데, expectation Y를 그 expectation R과 expectation J를 곱한 걸로 바꿉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롤스 포뮬라에 의해서 이렇게 expectation R 플러스 Z 플러스 RZ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시 로그를 씌워주면 Y는 R 플러스 Z 플러스 RZ가 되고, 이거를 각각 이렇게 성분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이제 quadratic correlation term in continuous part라고 연속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밑에는 그 점프 컴펜세이션 텀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점프 그, 그 보상 조정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두 세미 마틴게일 프로세스의 웰스 프로세스는 세미 마틴게일 프로세스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W 로우분의 W 파이가 슈퍼 마틴게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익스펙테이션 그 t 플러스 1 시점의 그 W 로우분의 W 파이는 당연히 슈퍼 마틴게일이니까 그 t 시점에 W 로우분의 W 파이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 웰스 프로세스의 변화율을 이제 드리프트 레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슈퍼 마틴게일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드리프트 레이트의 그 슈퍼 마틴게일 프로세스는 0보다 작겠죠. 그러면
이제 이 드리프트 레이트의 그 W5의 W 로우의 드리프트 레이트는 이렇게 그 relative 그 파이바 로우의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해서 그 변화율을 구하고 그 식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최소값이 나오는데 그 최소값이 요 그 상대 변화율과 동일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그 로우가 뉴머리얼 포트폴리오라면 이 relative 파이 로우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다음에 로우가 프리딕터블하고 로우와 x에 대해서 그 접근 가능할 때 이제 로우가 뉴머리얼 포트폴리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제한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라는 게 알비트레지도 있지만 다른 조건도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제 동등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의 포트폴리오 파이 1과 파이 2가 있다고 할 때 이게 똑같으려면 첫 번째로는 웰스 프로스트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이 2 마이너스 파이 1을 제타라고 했을 때 이 제타가 변동성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고 점프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고 드리프트율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타들을 모아놓은 것을 널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파이 2 마이너스 파이 1이 널 스페이스 안에 있으면 같은 폴리오로 간주 가능하다라는 게 이퀴발렌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제약 조건 집합을 설정을 해볼 건데요. C 오메가 T에 대해서 이걸 포트폴리오가 속할 수 있는 제약 조건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그 아까 전에 이제 정의했던 널 스페이스가 그 이 C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고려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지가 당연히 있겠죠. 뭐 변화를 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지가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널 스페이스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클로스드 컨벡스인 C에 대해서만 그 포트폴리오가 속할 수 있고, 또 프리디터블 해야 합니다. 클로스드 및 컨벡스여야 하는 이유는 이런 조건 아래서 그 최적화 문제를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저자가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프리딕터블 조건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전략이 이게 뭔지 알고 있어야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딕터블이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Unbounded Increasing Profit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유머럴 포트폴리오가 그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 계속 말씀드리는 아비트리 조건이랑 비슷한데요. 자본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면서 무한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할 때 이걸 이제 Unbounded Increasing Profit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모든 S에 대해서 그 T보다 작은, 그러니까 스몰 T보다 작은 시점 S에 대해서 이게 모두 1인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그 T 시점의 그 자본이, 그러니까 웰스 프로세스가 1보다 클 확률이 0보다 크다. 이런 전략들을,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폰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미디에이트 아비트레이지가 있는데요. 즉각적인 차익거래를 낼 수 있는 전략의 집합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 이 집합의 특성은 변동성에 영향이 없고요.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점프가 0이죠. 그다음에 이 성장률, 드리프트 레이트가 양수입니다. 프로포지션 10에서 그 이런 조건은 그 차익거래 벡터 i와 무제한 투자 가능 공간 c가 그 교집합을 가지지 않는 것과 동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NUIP잖아요. 위에서는 UIP였고, 그러니까 No Unbounded Increasing Profit 이런 전략이 없는 경우는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이 물론 공집합이 아닙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G null space죠. 그러니까 거의 확률 축도상으로 거의 0에 가깝다. 따라서 그냥 가지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뉴머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뉴머럴 포트폴리오는 그로스 옵티말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성장률이 제일 높아야 그 누적했을 때 수익률이 제일 높겠죠. 그다음에 이 성장률 G파이는 그 변화율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변화함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증가하는 거니까. 따라서 그 G파이는 그 웰스 프로세스의
그 드리프트 레이트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로스 옵티멀 포트폴리오가 그 뉴머레어 포트폴리오랑 같을까? 같을 것 같죠? 네, 실제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G 파일을 최대화하는 로우를 미분을 했을 때 이게 뉴머레어 포트폴리오의 그 레이트랑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로스 옵티멀 포트폴리오가 뉴머레어 포트폴리오랑 같습니다. 어, 세 번째 섹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arbitrage type definition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arbitrage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조건을 어떻게 약화시켰을 때, 뉴머럴 포트폴리오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arbitrage opportunity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기 투자금이 1일 때 항상 1 이상의 수익을 내고, 양의 확률로 1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양의 확률로, 그러니까 1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전략이 항상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 unbounded profit with bounded risk라는 조건은요. 유한한 위험으로 무한한 이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여기 보시면 n이 무한 들어갈 때 그 t 시점의 수익률, w 파이 n, t 시점의 파이 n의 수익률이 n보다 클 확률, 그러니까 m이 1 이상이죠. m이 0 이상이고 이런 수익률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전략에 대해서만 계속하면 무조건 M 이상의 그 수익률을 얻는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free lunch with vanishing risk인데 해석을 해보면 공짜 점심, 뭐가 위험이 없는 위험을 배제한 공짜 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확실하게 수익을 내면서도 현실 위험이 점점 사라지는 전략이죠. 셋 중에 이제 보시면 그 가장 강력한 조건이 세 번째 조건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no free lunch with vanishing risk는 그 no arbitrage opportunity와 그 no unbounded profit with bounded risk를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이 세 번째의 조건은 첫 번째의 조건과 두 번째의 조건이 둘 다 없을 때 세 번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퀴벌런트 스포 같은 경우의 매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P, 오리지널 프로베빌리티 메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그 일어나는 현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금융에 대한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현실이니까 그 차익 거래도 있고 아비트리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Q는 Equivalent Probability Measure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익 거래를 제거하고 모든 전략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이 슈퍼 마틴게일 제도로 조정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약간 수정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저 조건 ESMMC는 언제 생기냐? Q랑 P가 동일할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략이 슈퍼 마틴게일 되도록 조정했을 때 뭐 애플 주식이 올라갈 확률과 실제 그 현실 상황에서 애플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 동일하고 또한 W파이가 Q 슈퍼 마틴게일, 그러니까 확률 Q에 대해서 슈퍼 마틴게일일 때, 네, 그때 이제 이퀴벌렌트 C 슈퍼 마틴게일 매저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무한대로 아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세 가지 조건 하에서 그 알비트리지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그냥 그 위험이 없으면서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만 선택할 테니까 금융시장이 좀 비합리적으로 바뀌겠죠. 모두가 그런 전략을 선택할 테니까요. 이제 그런 시장에서는 최적의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ESMMC가 존재하면 타입 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No Free Lunch with Vanishing Risk 조건이 존재한다고 증명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게 성립하면 반대로 그래서 모든 전략이 스토프 마틴게일이 되도록 구성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스토프 마틴게일 디플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 마틴게일가 마틴게일 프로세스가 되도록, 그러니까 웰스 프로세스가 스토프 마틴게일 되도록 조종한 뭐 함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수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기값이 1이고 그 최종값이 양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음수가 되면 그 파산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DW 파일을 곱해서 이제 최종적인 S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최종값은 항상 양수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D는 웨스 프로세스가 슈퍼 마틴게일이 되도록 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웨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냥 항상 이 D라는 것을 곱하면 슈퍼 마틴게일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 더 추가해서 이런 D들의 집합 안에서 그 D 에스터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이게 로우에 대해서 그 D 에스터리스크가 D 스타가 W 로우분의 1이면 이 D 스타를 스프레더블 슈퍼 마틴게일 디플레이터라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 슈퍼 마틴게일 디플레이터가 존재하면 W 로우분의 W 파이는 슈퍼 마틴게일이 되도록 조정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니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과도한 성장률을 가진 포트폴리오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슈퍼 마틴게일이니까 당연히 점점 성장률이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냐? 어, 네, 여기 유한한 위험으로 무한한 이익을 얻는 전략. 그러니까 성장률이 막 엄청나게 커지고 그 슈퍼 마틴게일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NUPBR 조건이 성립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슈퍼 마틴게일 아래서 그 유머리얼 포트폴리오는 항상 유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W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로우에 대해서 웰스 프로세스가 유머리얼 포트폴리오인 로우도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런 슈퍼 마틴게일 디플레이터가 존재하면 웰스 프로세스인 세미 마틴게일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DW 파이가 슈퍼 마틴게일이므로 DW 파이는 마찬가지로 세미 마틴게일이죠. 그다음에 D가 슈퍼 마틴게일이기 때문에 그 D분의 1도 세미 마틴게일입니다. 따라서 D분의 1과 DW 파이를 곱한 W 파이도 마찬가지로 세미 마틴게일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앞에서 제시된 금융시장의 비정상적인 수익을 막기 위해서는 ESD가 필요하다. 이 슈퍼 마틴게일 디플레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꼭 그 No Free Lunch with Vanishing Risk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 NUPBR 조건만 있어도 그 뉴머럴 포트폴리오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건 마찬가지로 슈퍼 마틴게일 디플레이터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한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조건에서 그 첫 번째 조건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확실하게 쓰게 되면서도 손실 위험이 점점 사라지는 전략에서 이 조건은 너무 현실적으로는 그 재현할 수가 없으니까 혹은 뭐 현실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아비트레이지 조건,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있는데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있고 단기적으로는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따라서 그냥 유한한 위험으로 무한한 이익을 얻는 전략만 금지를 하고 아비트레이지는 가끔씩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제약 조건을 느슨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제약 조건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뉴머리얼 포트폴리오는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이 세 번째 섹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뉴머리얼 포트폴리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뉴머리얼 포트폴리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NUPBR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Immediate Arbitrage Opportunity가 존재하고 비정상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이 생기겠죠? 그럼 당연히 모두가 그 전략을 따라하니까 시장이 붕괴할 거고요. 또한 최적의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틸리티 맥시마이즈 프로블럼의 해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뉴머럴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그 비정상적인 시장을 막고 그로스 옵티말과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